오늘 워싱턴에서 나온 뉴스 두 개를 그냥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서밋이 열리기 전날 미국이 한국과 따로 양자 대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에너지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미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막는 법안 미국 국방수권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산업 뉴스 같고 다른 하나는 안보 뉴스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뉴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같은 날일까요? 왜 이 이야기들에는 항상 한국이 같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이미 일전 영상에서 비슷한 구조를 다뤘습니다. 오늘 뉴스의 가치는 처음 등장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구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 양쪽에서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고정축으로 굳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에서 회의로 선언에서 법과 예산으로.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잠깐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미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공급망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 나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핵심 소재 이 모든 걸 동맹 중심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호주 같은 나라들과 함께 팍스 실리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첫 서밋이 열렸고 선언문이 나왔고 몇몇 나라들이 서명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는 어디서 오고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 누가 전력과 연료를 책임지는지 공급망이 흔들릴 때 누가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 방향은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첫 번째로 달라진 지점이 나옵니다. 서밋 전날 미국이 한국과 따로 만났다는 사실. 이건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자회의는 원칙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전날 양자 대화는 실무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즉 한국은 선언을 듣는 나라가 아니라 이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굴릴지 먼저 상의하는 위치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양자 대화의 의제로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원자력뿐 아니라 천연가스 같은 비원자력, 에너지도 포함해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팍스 실리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건 반도체 협의체가 아닙니다. 칩을 만들고 칩을 돌리고 칩이 멈추지 않게 하는 전체 시스템 이야기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에너지를 빼고 AI 공급망을 이야기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공식 의제로 올라온 겁니다. 이건 팍스 실리카가 발표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내려왔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사 팍스 실리카의 오늘 진척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산업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사 주한미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주제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 의회가 이를 견제해왔다는 점 이미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는 그 가능성의 단계를 하나 넘겼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이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조항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했다.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77표 반대 20표. 미 상원 100석 기준으로 보면 약 77%가 찬성한 셈입니다. 이건 정권 성향을 넘어선 초당적 합의 수준입니다. 이제 이 사안은 정치적 발언의 영역을 벗어나 법과 예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NDAA는 그냥 국방 관련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군 병력 규모, 예산 사용처, 배치 전략, 이걸 현실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설명서입니다. 이번 법안에 들어간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승인된 예산을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에서 미군을 빼는데 미 국방 예산을 쓰는 건 불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28,500명은 한미연합사 체계의 기준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반도를 전진 배치 거점으로 계산할 때 쓰는 수치 확장 억제, 즉 해구산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법으로 묶는다는 건 조금 줄였다,
조금 늘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NDAA에서 승인된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 중에서 주한미군 감축에는 단 1달러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메시지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없게 손과 발을 묶어버린 구조입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건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의회가 견제, 바이든 행정부 때 잠시 삭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다시 복원.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한국을 빼는 선택지는 다시 열어두지 않겠다. 이번 NDAA를 보면 한국만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도 함께 묶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약 7만 6천 명. 이 병력 역시 동맹과 협의 없이 감축하기 어렵게 제한. 즉, 미국은 유럽 한반도 이 두 지역을 동시에 흔들 수 없는 축으로 묶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해외 전진 배치 미군의 가장 핵심 두 축이 법으로 같이 고정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기사, 주한미군 NDAA의 오늘 진척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기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뉴스는 각각이 아니라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기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I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뉴스는 그 공급망이 놓일 공간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산업과 안보가 따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2030년까지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증가 가능성. 미국 국방 예산 9,010억 달러. 주한미군 고정병력 28,500명. 유럽 주둔 미군 76,000명.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미국은 산업 공급망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지키는 비용과 병력을 법으로 묶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뉴스의 진짜 구조입니다.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미국은 이 구조에서 한국을 먼저 만났을까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약 60% 이상,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약 30%, LNG 수입 저장 활용 인프라 아시아 최상위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있으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계산이 안 맞는 나라가 됩니다. 이걸 확률로 바꿔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단기간에 대폭 감축될 확률 매우 낮음. 팍스 실리카가 반도체에서 에너지까지 확장될 확률 매우 높음. 산업 공급망과 안보가 다시 분리될 확률 거의 없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 구조에서 빠질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통계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대체가 쉽지 않은 자리, 빠지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자리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뉴스의 진척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팍스 실리카는 서밋이라는 이벤트를 넘어서 양자 실무 단계로 내려왔고 의제는 에너지까지 확장됐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는 상원 통과로 정치 뉴스에서 법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이 두 흐름은 각각이 아니라 같은 구조 안에서 동시에 굳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의 성격도 바뀔 겁니다. 이제는 큰 선언보다 작은 실무회의, 세부 예산 항목, 기업 참여 소식, 프로젝트 단위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뉴스가 작아질수록 구조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뉴스는 세상을 뒤집는 한 방은 아닙니다. 대신 콘크리트가 굳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구조가 이제 말이 아니라 회의로, 숫자로, 법과 예산으로 천천히 고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라 빠질 수 없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